들으셨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팍팍하게 나오네요. 익히고 조심해야 되고, 조심한다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와 지금 적용되는 강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이런 생각들을 다 함께 하면서 들으셨죠. 심각성도 있지만 그 속에는 또 아마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답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답이 현명하냐 아니냐, 정답이냐 오답이냐, 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답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중에서 얼마나 기억을 하고 어떤 물음이 나올 수 있을지가 고민되는 시간이 되겠죠. 여하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Q&A 시간을 통해서 받은 바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절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재용 교수님 말씀만처럼 서로 존중하고, 어떤 것이든 나 이상의 소중한 존재는 없고 또 당신 이상의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AI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상이 들든 이렇게 전문가가 사라져야 될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변호사, 전문가들, 자동차 조립회사 기술자들,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내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은 바로 나의 미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단 한 가지, 화성인 같은 질문, 엉뚱한 생각. 저는 대학에서 늘 그걸 강조해서 대화 시간을 일부러 나와서 자기 바보 같은 생각 좀 말해주실 분 있습니까? 가점 드리겠습니다. 성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바보 같은 말을 하겠다 나온 사람이 모두가 공통되면서도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고 부탁드린 말은, 이 말을 하면 누가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하지 않을까? 좀 넣으십시오. 저도 그러겠습니다. 놓고 비우고. 여러분들 쇠막대가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습니까? 낼 수도 있겠지만 둔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안을 싹 비워놓고 껍데기만 싹 아름답게 남겨놓고 미려하지 않던 안으로 좋으니까 비워놓으면, 바람만 불면 음악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경우가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세워야 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될지도 생각하면서 자신을 진정 존중한다면 자기 질문을 가지고, 나는 왜 사는가? 이 사회는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나의 미래는, 이 사회의 미래는, 그 말씀을 하신 우리 김 교수님의 미래는 또 무엇일까? 그분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실천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더불어서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을 뜻을 펼쳐내고 길러내는 것이 2024년도 사회 캠페인에 해당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싶습니다. 제발 부탁을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엉뚱한 질문도 좋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답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을 수 있고, 질문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두 분 교수님께 혹시나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화성인 같은 대답 내지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격차. 가르치면서도 저는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될 요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다 한들 실천이 없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는 실천 이야기 중에는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리 이타. 스스로 자자, 이롤 이자. 이롤 이자, 타임 타자.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로운 그런 인류사의 평화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연구하는 가정과 오늘 주제인 가정, 평화, 통일, 군사, 전쟁 이런 것들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연결된 복합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디지털 바보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천재는 안 될지언정 앞으로 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질문이 아직 없으니까 먼저 이 질문부터 뒤에 김 교수님께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격차,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직 많이 위험하다고 볼 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좀 그런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쉬운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제안도. 글쎄요, 방법은 제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요. 방법이 없다는 건 제가 이제 없어서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옛날에는요 컴퓨터를 모를 때 배웠습니다. 조금만 배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요거는 1+1은 2니까 2+2 해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어서 최대로 이런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기계 사용법 익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너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요 답을 제가 못 찾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호기심입니다. 내 호기심이 나오는 만큼 내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과정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챗GPT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궁금해하는 겁니다. 궁금해하는 겁니다. 화면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챗GPT 화면 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타이핑하는 공간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이것도 Q&A 버튼도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Q&A 타이핑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들어갈 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 넣어준 겁니다. 이 PPT 자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공공진에게 만든 겁니다. 저는 거기서 몇 개 손만 본 겁니다. 제가 써놓은 원고를 몇 군데 추가했는 것밖에 없고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맥락을 쫓아온다는 거, 거기에서 거꾸로 역으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1단계씩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역추적에 들어가는 게 아마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한 가지는 호기심 모든 걸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붙여서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저 산에 가서 광야를 내려다보거나 숲을 내려다보면 정말 아름다워. 붉긋하거나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있다니까. 무가 유가 다를 바 아니구나. 내가 있다는 존재지만 시간 개념으로 보면 무로 돌아갈 것이 멀지 않았고 유무동일이고 유무일체고, 때로는 사람들이 의식이 커서 무와 일체,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별과 아름다운 자연들입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AI를 통해서든지 그런 걸 질문을 해봤거나 산의 또는 모습이라든지 자연의 모습들을 비추어줬을 때 그 감상을 들어본 일이 있는지, 어떤 답이 나올지 혹시나 한번 말씀, 아시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저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이제 화면을 이렇게 동영상처럼 이렇게 잘 비춰줘도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예. 고장난 자전거 사진 올리면요, 네. 그 부분 어떤 걸 갈아야 되고, 요거는 쓸 수 있다 없다부터 했어요. 어디가 고장났네부터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카톡으로도 지금 번역 통역이 다 되지만요. 챗GPT는 그냥 동시 통역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실시간으로 통역. 그래서 사람은 뭘 하기 위해서 옛날에 뭘 내가 간절했던 게 자꾸 없어집니다. 간절했던 게 자꾸 없어지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연결해서 이재명 교수님, 이렇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릴 때 전문가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인류가 혹시 자존감을 놓아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상한 동물로 바뀌어서 서로 전쟁이나 하는 걸 취미로 하는 이런 존재로 바뀔 수 있는지 전통적인 생각과 AI를 융합을 한다면 어떤 변화가 올지를 아까 교육하신 내용을 통해서 연결되는 말씀 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1970년대까지 전쟁의 원인 중에 한 개로 들어갔던 게 실수에 의한 전쟁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더로 적국에서 기러기가 날아오는데 전투기로 기러기대가 날아오는 전투기로 오판해서 버튼을 누르면 전쟁이 시작된다. 그다음에 이 가령 예를 들어서 군사 훈련을 하면서 총이 잘못 몇 발 쏴졌는데 그게 그 지휘관의 오판에 의해서 적국으로 모든 총구나 포탄이 잘못 방향이 잡혀졌을 때 오판에 의해서 전쟁이 난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개념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대전에서는 오판에 의한 그 전쟁은 AI라든가 혹은 그 기술의 발전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이더라든가 여기에 참 뭡니까 명확하게 뜹니다.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총을 쏘거나 실제적인 훈련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방향이 어딘지 여기인지 저기 딱 뜹니다. 뜨기 때문에 70년대에 있었던 그 개인의 오판 말고요 상황에 의한 오판에 의한 전쟁은 거의 없어졌다. 더욱더 이제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른 질문. 네. 그래서 김 교수님 강의하실 때요, 이제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저걸 100명이 일하는 걸 10명이 일하는 아마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랬죠. 그건 아닙니다. 100명이 일하는 거를 예. 한 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탈공사는 앞산으로 옮기는데 만약에 삽질을 1000번 해야 된다고 치면요. 1000조 명이 붙어서 삽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초도 되기 전에 이미 삽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10명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네, 안 그래도 그게 제가 뭐 바둑을 잘 뜨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바둑을 저렇게 자주 봅니다. 방송에요. 거기 보면 그 인공지능한테 마지막 이겼는 게 그 이세돌이 그 5판 중에 한 판 이겼던 게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그 인간이 인공지능인데 한 번도 못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앞으로 그 우리 사회가 과정으로 그 컴퓨터에 다 의존한다 그러면 그 인간이 어디서 깼나 싶을 정도로 좀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요. 사실 그뭐 바둑은 무궁무진해가지고 원래 그 컴퓨터가 안 된다 그랬었는데 그 일이 그치겠단 말입니다. 그리 앞으로 이게 그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학자들이 예상한 문제고요. 그 문제가 아마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런 예상까지는 싫지만 인류 종말까지 올 수 있다. 물론 그거는 예측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군사 측면에서 인공지능 사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현재 드론을 활용한 거는요 정밀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뭡니까 제거해야 될 사람에 대한 인상 식별 차기, 인상 차기 식별하고 정밀 타격하는 거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고요. 만약에 또 한 번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살아날 사람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예측을 하더라도 그 예측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범위 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간의 욕심인데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 꿈이 이루어지면 세상 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요. 전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희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행복이 남의 희생을 발판으로 할 가능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인공지능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하는 영역까지 가버리면은 인간의 탐욕까지 가미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지금 하기 힘든 거죠.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백악관에 불러놓고 작년에 바이든이요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 샘 올트만하고 그 다음에 그 몇 명 인공지능 개발 회사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정말 절실하다. 이거는 인류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해놓고 내부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지금 만들어내려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몰라서 그렇지 그 경쟁의 결과물은 내년에 챗GPT 버전이 뭐가 나올지 또 모르기 때문에 챗GPT는 그냥 인공지능의 한 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아도 자동차 만들잖아요. 르노도 만들고 혼다도 만들고 BMW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만들듯이 전 세계 수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듯이 챗GPT는 그냥 오픈 AI라는 회사가 내놓은 자동차 한 대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수많은 차들이 돌아다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네들이 장사한다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그냥 자원보호사 서비스 하려고 내놓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조금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 또 있습니다만 영화 혹성 탈출 본 사람 있습니까? 젊은 연세 계신 분들 거의 다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지금도 그 AI가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여줄 겁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뭐냐면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우주에 발사된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가 생겨서 거기서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수백 년인가 뭐 살다가 이제 다시 지구로 다시 귀환해 보니까 지구에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전부 다가 뭐 지금 현재 원숭이처럼 무슨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키우고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 존재는 원숭이들이다 하는 게 혹성 탈출의 주제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싶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답변이 조금 전에 제일 끝부분에서 나왔었는데 지구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혹시 그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할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의견입니다. 김태현 교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뭐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 질문 드리고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 챗GPT를 그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그 자료가 좀 빈약한 편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런 무슨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저런 또 무슨 강의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우리가 뭐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그 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은 어느 정도의 버전을 어떤 거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가장 좀 관심 있고 그런 분야가 자 그럼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한 로봇 등 이런 게 많이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이런 이제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를 했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말이 활용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 그 AI의 그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되겠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AI한테 책임을 묻기도 좀 애매하고 이거를 그러면 그거를 쓰고 있는 그 주인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조금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뭐 이걸 만든 그 회사 책임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 법과 제도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도로교통법이 없었습니다. 마차 대신 편리한 게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고 너무나 편리했던 거고 편리함만 초점 두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차가 어떤 시대니까요. 옛날에는 말이 자빠지면 자빠지는 거지 차끼리 부딪히고 사람이 죽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도로교통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사고 나는 거하고 법하고 비교했을 때 법이 사고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마치 두 컵씩 내리면 전혀 차단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때의 그 문제를 누구한테 추궁할 것인가 원인을 그거는 교통사고 난 다음에 도로교통법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저도 말씀드릴 방법이 없고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유료 버전입니다.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제가 다 타이핑해놨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현대 사회에 예상되는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1초에 320조 번 계산해서 그냥 바로 실시간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답이냐? 그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어떤 궁금증을 물어보느냐. 요거는 출발이고요. 진짜 출발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에서 꼬리에 꼬리 끄고 가게 해요. 야는 왜 묻는데? 그것도 모르나 안 갑니다. 묻는 대로 간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긴장이 되니까 타이핑 안 됩니다. 자, 발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PPT 20장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피 못해버렸습니다. 다운로드 하려니까. 근데 아직 여기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이래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만들지 말고 나한테 보여주고 만들어라고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묻느냐가 결과물을 좌우하는 것이 컴퓨터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아까 시간이 왜 걸린다 했더니만 진단은 PPT 맞는다고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발표 개요 보여주고요. 그럼 이게 지금 구분된 게 슬라이드 한 장이거든요. 그럼 두 줄밖에 없잖아요. 이대로 발표를 못할 거 아닙니까? 끝까지 그러고 들으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컴퓨터 실력과 상관없습니다. 그래 주는 공짜를 써서 공짜하고 유료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세 개입니다. 앞에 요거 버튼이죠. 요 버튼 보십시오. 요 버튼. 이게 파일 첨부 기능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서를 첨부하고 그거를 발표 자료로 만들어. 그걸 영어로 번역해라.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라. 그걸 압축 요약해라. 다 되고요. 요거는 실시간 검색하는 거고요. 요거는 말로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영어로 대답하고요. 한국말로 하면 한국어로 대답하고. 내가 한국말로 할 테니까 이탈리아로 번역해서 하면 통역합니다. 자, 그러면은 20장이 내 마음에 든다 치고요. 생각 좀 안 겁니다. 분석하면서 집단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건 시간이 조금 몇 초 더 걸립니다. 요겁니다 지금. 아까 슬라이드 20장 그대로 만들거든요. 만들었는데 이대로는 발표 못하겠다. 그럼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작업은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그냥 20장 내용이 마음에 든다고 치고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지금 컴퓨터 옛날 버전이라 없는데 요 오른쪽에 보면 이상한 무늬가 또 여기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내용을 도표 넣어가면서 도형 넣어가면서 다 배치를 하면서 그냥 만들어줍니다. 네. 요 컴퓨터는 지금 없습니다. 버전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PPT 하나를 단적으로 예를 들었는 거고 지금 월 사용료 20달러에 부가세 2달러 붙어가지고 환율 때문에 3만원 약간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놓으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화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첫 단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여기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 있는 거라고 하면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3개 있는데 내가 뭘 물을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궁금한지 알아야 되고 내가 이걸로 뭘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엑셀 통계 분석되고요. 엑셀 자료 한 개 주고 도표로 그려라, 막대 그래프로 그려라, 원형 그래프로 그려라. 뭐 예를 들어서 뭘 분석해서 내 보기 좋게 도표로 그려달라. 뭐든 시키면 시킨더랍니다. 못한다고 없어요. 그러면 저기 도표 주십니까? 정부 하는 거 옆에. 이거요. 예. 이게 실시간 검색. 그러니까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한 거 플러스 실시간 검색 기능까지 더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짓말은 찾기 힘들고요. 그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시합니다. 이제 물론 아직 문제는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판단력이 없으면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판단이 안 서버리면은 실수하기가 쉬운 거죠. 그 사용자의 판단력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 뭘 물을 건지 답변 나오면 만족하면 안 되고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물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이용합니다. 그림도 기둥차이 아까 제가 제 발표 때 왜 가족들 앉아가 하는 거 있죠. 각자 폰 보면 그것도 그려달라 했습니다. 그려달라 해드립니다. 그런 분위기의 그림을 그려서 사진처럼 그려줘 하면 진짜 사진처럼 그리고요. 미국 사람으로 그려 미국 사람으로 그리고요. 상상을 그러니까 안 써본 분들은 상상을 잘 못하십니다. 어떤 기는 가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황강에서 한 번만 저를 포함해서 한 번만 더 질의를 듣고 답변 듣고 마침 물론 마치기 전에는 촬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내도 들어야 되겠죠. 자, 질문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그럼 마지막 김 교수님 그 부분에서 질문됐던 거 연결되는 이야기로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과연 인류 멸망으로도 갈 수 있는 발전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 중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이대로는 안 될지도 모른다. 우리 적정한 수준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통제하기 위한 협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의문사항이기도 하겠는데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시니까 혹시 정말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인간인 이상 중단시키거나 절제하는 연구 수준으로 끌릴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하기 힘들지만 한번 기대를 걸고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협약이 가능할지 세계가 제일 기본적인 원시적인 답변은 각자 개인의 도덕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멸망이라고 한 거는 최악의 경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차원이지,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해서 다 죽고 싶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멸망이 온다면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세상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마음 먹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왜 그런 예상을 하냐면은 인간의 통제 영역 밖에 갈 때가 얘기입니다. 설치 딴 데는 꺼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러니까 지금 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영역에 가면 사람의 사고를 능가합니다. 이미 그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얘가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 최악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상상을 한 거죠. 이대로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누구나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적절한 컨트롤이 필요하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직까지는 돈 벌기 바빠서 개발자들이 그렇게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동의한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경우입니다. 이미 우리는 중독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은 이미 중독됐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없이는 세상 못 살 겁니다. 본인이 쓰면서도 이렇게 편리한데 쓰면서도 그게 인공지능에서 비롯된 걸 모를 수도 있고, 그냥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지, 이런 기능도 있겠지 싶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통제되는 세상이라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네, 적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4회차에 걸친 이번 2024년도 캠페인 승으로서의 이 강의가 여러분들 다 들어본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거나 배울 수 없거나 또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수록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년도 또 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도 있더라 내지는 그런 홍보라기보다 이 사회 평화와 사랑의 정지를 위한 우리 이런 팩트가 많이 생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오늘 두 분 강의께 감사드리고 또 공연을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의 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캠페인 관련해 사진을 좀 남겨야 되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 정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인적 사항을 이야기하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죠. 차례로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촬영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